서진영 원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순세로 차렷! 중성! 진용 아카데미 준비 끝! 예, 시작하겠습니다. 쉬어!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진영입니다. 예, 다들 잘생겼어요. 빈말이에요. 예, 밝아서 안 보여. 네, 오늘 편하게 해도 되죠? 예, 편안하게 즐겁게 강의 들으시고 금요일 오후를 기억에 남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몇 시까지 강의하면 될까요? 제가 별명이 입 벌리면 3시간이에요. 오늘 저녁은 없는 걸로. 네. 요거로. 그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시간? 알겠습니다. 요걸 꽂을 수는 없나요? 아니, 그거도 한번 꽂아봐 주세요. 예, 오늘 같이 볼 주제는 사관생도 책에서 미래를 찾답니다. 근데 우리가 육사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지인용의 독서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 육군사관학교의 생도가 되셨습니다. 얼마나 큰 자부심인지 아시죠? 사실은 저희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육사생도는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지금부터 찬찬히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어요. 저도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부러워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20년째 그 경영학 원론을 강의를 해요. 거기서도 어제도 이제 강의를 하고 왔는데 사실 그 학생들도 이쁘지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자랑스러워.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가지는 지인용의 정신이 정말 나라의 주축을 만드는 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공부를 잘했겠지만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서울대는 공부 잘하겠죠? 그래서 제일 바보들이 그 학교 때 공부 잘했다고 자랑하는 애들이에요. 들어왔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이 지난 학기에 의대생이 10명이었어요. 서울대 의대가.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경영대가 있어요. 다 공부를 잘해요. 어느 정도로 잘하느냐. 마치도 학교 들어올 때는 100m 올림픽 결승전 보는 것 같아요. 1등하고 150등이 차이가 날까? 점수 차이가? 안 난다. 전혀 안 나요. 1등하고 150등 차이가 없이 다다다 붙어 들어오고 150등하고 151등 차이는 뭐만 날까? 생년월일 차이만 나요. 빠른 애가 들어와. 자, 그러면 1등하고 150등까지 같이 부르 들어온 친구들이 얼마 만에 단 6개월? 한 학기? 한 학기가 6개월이 아니죠. 한 학기는 3개월입니다. 단 3개월 만에 이렇게 붙어 들어온 친구가 A에서 F까지 뜹니다. 내가 알지, 내가 주니까. 그죠? 그러면 고민을 해야지. 무엇이 단 3개월 열흘 만에 똑같이 들어온 친구가 A가 F로 나니까. 뭐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IQ? 공부? 독서? 아니, 다 아니야. 노력? 아니. 운? 운도 좋지. 아니요. 습관? 단 한 단어는 태도예요. 내가 젊음을 대하는 태도, 내가 공부를 대하는 태도, 내가 우리 학교를 대하는 태도, 선생을 대하는 태도가 단 3개월 만에 A가 F로 나눕니다. 여러분 인생은 뭐가 나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단 한 단어를 뽑으라면 바로 태도죠. 그 태도를 지금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라디오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에 이런 원고도 썼습니다. 이런 경력을 가지게 됐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진짜인데 여기 나오는
요 문을 보면 옛날에 정말 추웠거든. 그죠? 근데 이 한옥집에 왜 창을 2개, 여기 봐, 바람 들어오는 거 보여요? 근데 문만 있어도 그런데 창을 왜 2개나 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게 마음을 잡고 살아라. 중용의 정신으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조상의 지혜예요. 왜 큰 대감집의 창문은, 방안문은 이렇게 생겼을까? 이게 가운데 중자예요. 이게 중용입니다. 중용에 보면 여러분들의 지인용 삼자는 슬기롭고 총명함. 이해되시죠? 요게 지자거든. 지인용 삼자는 어질고 자애로움은 당차고 과감한 용기 3가지는 이해되시죠? 천하의 달떡이다. 천하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라고 나옵니다. 손자병보다 더 가깝네. 이해되시죠? 약간 또 수준이 좀 달라요. 어떤 뜻이냐? 호학을 하면, 배우기를 좋아하면 알매 가깝고, 역행, 심서 실천하면 어짐에 가깝고, 지치, 부끄러움을 알면 용감함에 가깝다. 이게 여러분의 교훈입니다. 다시 이를 알게 되면 나를 어떻게 닦을 것인가를 알게 되고, 타인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를 알고, 천하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안다. 여러분들이 지인용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지인용을 하고 나면 여러분 자신과 우리의 부하 직원이 아니죠. 부하 군인들과, 그리고 여기 나오는 천하를 다스리는 법을 알 수 있는 게 지인용입니다. 그런데 이 지인용이, 이 삼달떡이 지혜, 지식, 윤리를 행하는 이치 깨달음과 사람다움 윤리와 실천하는 용기 결단성의 지인용을 만드는데, 사실은 중용은 공자의 손자가 쓴 글입니다. 이해되시죠? 손자가 쓴 자사가 쓴 글이 중용이면 공자께서는 뭐라고 쓰셨을까? 지인용을 썼을까요? 이게 논어예요. 논어의 지인용이 나올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삼달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라디오 시사고전 경영철학자 서진영 박사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 기여하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군자가 갖추어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공자는 삼달떡, 곧 3가지 덕인 지인용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석삼 통달할 달, 큰덕 덕덕, 슬기지 지혜지 어질인 용감할 용. 논어 헌문편에 나오는 이 말은 자왈 군자 도자 삼에 아무 능은 하니 인자 불구하고 지자는 시험 한번 부록하고 칠까? 용자는 불군이라. 자공왈 부자 자도야 샀다가 원문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하나씩 살펴보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자부루. 어진 사람은 근심이 없더라.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람이 정말 바르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줍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남을 생각을 하고 배려해 줘야 하는 이유는 바로 어질인자를 쓰는 이유는 걱정 자체가 없게 만드는 그 힘들이 어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지자는 불혹이라. 여러분, 지혜롭다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께서 사관학교를 잘 졸업을 하고 장교로 임관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장교의 위치는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많은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거느리고 있는 많은 부하들, 그리고 부하의 보호자들, 그리고 여러분이 이끌고 갈 국가에서 많은 유혹들이 옵니다. 이런 유혹 저런 유혹 덤비겠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미혹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줄 안다면 미혹되는 바보짓은 안 하겠죠. 그래서 지자는 불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용자는 불구.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저쪽 세상에 있는 조폭들의 용기를 용기라고 불러요? 그건 치기라고 불러.
우리의 용기는 용기라고 제대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용기가 세상의 의리와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길을 가서 용기를 낼 때 진정한 용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내는 용기는 바로 이 용기에 부합할 걸로 생각합니다. 자, 이게 지인용이에요. 멋지죠? 멋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정말 지혜롭습니까? 여러분들의 지혜는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어집니까?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까요? 용기가 있나요? 그 용기를 만들어주는 체력과 의로움은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까요? 이게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제가 30분 동안 고민할 내용입니다. 바로 지인용의 독서법이죠. 같이 한번 책을 통해서 또 많은 교육들은 우리 육군사관학교에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책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지인용을 키울 수 있을까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책을 읽는 이유, 여러분 책 왜 읽으세요? 재밌어 책이? 오 세상에, 이야,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책이 재밌으면 어떤 책을 읽는지 뻔하게 생각됩니다. 자, 책을 읽는 이유는 저는 요 내용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돌아왔으니까 요 앞부분만 다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라디오 시사고전 경영철학자 서진영 박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 중 하나가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은 이제 졸면 죽는다. 내가 다르다는 이렇게 할 거야. 것입니다. 부자 되는 습관의 저자인 토마스 콜리가 200여 명의 부자들과 100여 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습관을 조사한 결과인데 지금 과연 졸면 부자와 가난해질 거야. 빈자는 어떤 저주. 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을까요? 오 여기는 히터가 나와요. 바로 부자들은 매일 30분 이상씩 책을 읽는다는 대답이 88%에 달했으나 가난한 사람들은 2%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왕한석은 권학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빈자 인서부 부자 인서귀 가난할 빈 놈자 인할 인 글서 부유할 부 가난한 사람은 독서로 부자가 되고 그럼 부자인 사람은요? 부유할 부 놈자 인할 인 글서 귀할 귀 부자는 독서로 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책과 공부는 세상과 자신을 바꿔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권학문 시문 중 몇 군데를 더 읽어보겠습니다. 독서 불파비, 독서 만배리. 독서에는 비용이 들지 않고 독서를 하면 만배의 이로움이 있다. 우자 득서현, 현자 인서리. 어리석은 사람은 글을 통해서 현명하게 되고 어진 사람은 글을 통해서 이롭게 될 것이다. 매금 매서독 독서 매금 이 황금을 팔아 책을 사서 읽으라. 독서를 하면 황금을 사기 쉬워진다. 봉권 독서인 호서 제심기 그러므로 책 읽는 이에게 받들어 권하노니 좋은 글은 마음에 기억해두라. 30분의 독서 습관이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부자와 빈자를 가릅니다. 빈자 인서부, 부자 인서귀. 가난한 자는 책으로 인해 부자가 되고 부자는 책으로 인해 귀해집니다. 이번 주에는 책을 가까이 하여 지내보시면 어떨지요. 고전에서 배워 현재를 살아갑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방송을 보면 광고를 꼭 봐야 돼요. 책을 좀 사라고. 안 팔려. 강제로 팔고 있어요. 그래서 농담이에요. 자, 부자는 책을 읽으면 귀해진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굉장히 많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자가 되는 거하고 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귀해지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죠. 명예를 위해서 하니까. 그렇다고 부자가 안 될 필요는 없죠. 부자 되는 거 되게 좋아요. 부자가 되면 일단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살아도 되는 것 같아. 그럼 부자가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지? 한탕하는 거.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대부분 쪽박차고 살아요. 그죠? 부자가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차곡차곡 자기 재산을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 방법도 역시 책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같이 보게 되면 부자들은 매일 30분 인사씩 책을 읽는다는 대답이 88%예요. 정말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럼 88%의 사람들은 30분 이상 책을 읽는답니다. 여러분들 몇 분 읽어요? 지금은 뭐 자기 바쁘죠? 그러면 부자 되기는 건 점점 멀어지겠네? 그래서 생도 때는 부자 되기 힘든 거야. 두 번째, 가난한 사람들은 2%만 그렇더라. 그럼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워요? 이게 바로 빈자인서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책을 읽으면 이 사람들은 다시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로 부자가 되고 부자인 사람들은 귀해질 거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독서는 비용이 사실 거의 들지 않아요. 근데 만배의 이로움이 있고 그를 통해서 현명해지고요. 이롭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를 읽어내는 거. 이게 바로 부자와 빈자가 될 거다. 저는 책을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어느 만큼 열심히 읽었느냐 하니까 여기 있는 서평책이 제가 다 쓴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고 실제로는 20년 썼습니다. 서평을. 서평을 2000년부터 지금까지 900권의 서평을 썼어요. 부자가 됐을까? 많이 부자는 아니라도 먹고는 살아요. 책에서 저는 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서평을 써서 그룹 회장님들, CEO분들한테 서평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 책 때문에 부자 된 거죠. 근데 책 때문에 이제 귀해지기도 할 것 같아요. 아까 책 받았잖아. 중요한 거. 이 한 권이 얼마일까? 얼마 받으면 여러분이 이 책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나오는 책은 17,000원. 요거는 한 권에? 가치로 따질 수 없습니다. 고마워. 예. 맞추면 드려요. 29,000원입니다. 2만 원 좋아. 2만 원 나왔는데 17,000원 경매 안 해봤어? 17만 원. 내는 거지? 예. 이거는 한 권에 8만 원이에요. 이러는 분은 저희 고객이 아니에요. 심플해. 아주 그냥 하이엔드 시장만 잡아요. 아주 고급 고객들하고만 책을 팔아요. 이해되죠? 그런 시장을 만들어낸 거야 내가. 그리고 경영학을 하고 철학을 했으니까 경영학자의 시각으로 회사를 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인문학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만 딱 뽑아서 서평했어요. 팔릴까 안 팔릴까? 팔린다고. 10년 이상씩 보는 CEO가 어마어마하게 대부분이에요. 저는 이게 책으로 인해서 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요 방 이름이 부실이에요. 요 방 이름은 귀실입니다. 여기 영화예요. 이거 부귀 영화네. 저는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나 잘 살고 싶어. 부자로 살고 싶고 귀하게 살고 싶고 영화를 누리고 살고 싶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찌질하게 살고 천하게 살고 영화 안 누리고 그냥 살다 갈래? 아니잖아요. 같이 잘 살고 싶잖아. 그 힘이 어디에 있다? 책에 있다는 거야.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빈자인서부, 부자인서귀라는 저 산골에서 태어났지만 책을 통해서 제 길을 찾아요. 근데 CEO분들도 한국의 호텔들이 뭘로 먹고 사냐를 보니까 아침에 조찬 강연이라는 게 있더라고. 알아요? 아침에 6시 반에 다 모여서 그 CEO들이 모여서 공부를 해. 교수 한 분씩 모셔다가. 공부를 하고 공부한 거를 회사에 가서 적용하면서 다시 자기를 개발시키고 회사를 발전시키는 거야. 뭘 하는 거예요? 결국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리더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떨까? 저는 책을 읽는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부와 귀를 누리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저는 누군지 아세요? 예, 우리 참모총장님. 제가 이 참모총장님도 뵙고 말이야. 이런 사람이 된 거야, 책을 읽으니까. 책 읽는 거 좋죠?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책을 읽는 두 번째는 뭘까? 정보하고 지식을 얻어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핸드폰, 그렇지. TV, 인터넷, 신문, 스마트폰. 여기 나오는 지식들과 책에서 나오는 지식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다르지? 휘발성. 멋진 단어 나왔다. 또 휘발성. 이 마음에 드는데 한 권 주자. 예. 막 줘야 돼요. 이런 거 아끼면 안 돼. 예. 그래요. 이거는 그 수축 사회와 다 함께 살기라는 책이에요. 예. 경생도 감사합니다. 악수도 한번. 감사합니다.
다시. 아유. 그래. 박수를 치면 잠이 깨니까 좋아요. 여기 나오는 이 매체들, 특히 인터넷 스마트폰하고 책은 뭐가 다를까? 휘발성. 또 어떤 게 있을까? 아날로그와 디지털이다. 좋아요. 또? 자극적이다. 그것도 맞아요. 제일 큰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내용은 단편적이에요. 단편적인 건 뭐지? 굉장히 자극하면서 사람들에게 딱 때려 넣는 걸 목적으로 하는 글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느냐? TV는 내가 머릿속에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정보를 마구마구 집어넣어요. 책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거대한 하나의 논리적 흐름이 있죠. 그 다음에 뭘 줘요? 프레임을 줍니다.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줘요. 그러니까 정보를 보는 사람들의 경쟁은 뭐냐면 야, 너 이거 나온 거 봤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책을 읽은 사람들의 세상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돌아가는 것은 어떤 이유로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 본질을 봅니다. 부자가 되고 가난해지는 이유를 알겠죠? 정보에 따라서 훌훌 날려다니는 사람이 될 거냐? 정보의 본질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될 거냐? 이게 바로 책과 스마트폰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보 지식을 얻는 방법이 책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뭐가 있지? 서평. 고마워요. 동시에 두 명 이야기해서 정말 정보는 사람한테서 나옵니다. 정말 사람한테 나오죠.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 나보다 훌륭한 사람. 또 어떤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또 어떤 사람?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한테서 나오는 정보와 지식이 진짜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볼 일이 별로 없잖아. 우리 교수님들, 우리 육사의 교수님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독서를 하면 상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이거는 그냥 그거 없이 바로 가겠습니다. 오히려 상이라 높일 상자입니다. 독서는 높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다. 뭐냐? 책을 읽으면 옛 사람들과도 만나게 해준다. 지금 현재 교수님들과도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지만 또 교수님들 바쁘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 책을 봄으로써 옛날의 현인들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그 천하에서 제일 선한 선비를 벗하는데 만족하지 못해서 옛 사람을 만나서 논하면서 보태서 배우더라. 어떤 뜻일까를 가만히 봤어요. 책 속에는 옛 현인들의 사상이 있다. 요즘 말로 한마디로 저는 요 쥐와 사람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쥐를 미로에 가뒀어요. 미로에 가뒀다는 건 탈출구가 있는 거죠. 얘가 나올 때 몇 초가 걸리냐를 계산을 했더니 2분이 걸렸어요. 120초가 걸렸습니다. 그럼 다시 집어넣으면 몇 초가 걸릴까? 2분보다 짧게 걸리겠지. 그래서 얼마가 빠졌냐 그러니까 세상에 45% 정도의 수준의 시간만 하면 집어넣을 때 바로바로 다 나오더라는 거야. 오, 이게 빨라졌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쥐가 그동안에 새끼를 깠어. 그러면 쥐의, 이게 좀 이상하다. 쥐의 그 2세대, 3세대들은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빨리 나올까, 천천히 나올까? 빨리 나와요. 왜 그럴까? 보고 배우는 거야. 저 친구 마음에 든다. 또 빨리 책 줘야지. 예. 없으면 내가 택배로도 붙여줘요. 예. 어디지? 아유, 훌륭합니다. 예. 예. 보고 배운단 말이야, 보고 배우는 것만큼 더 빨리 배우는 게 없어요. 쥐가 이 미로를 빠져나오는데 사실은 위에서 하고 있는 걸 잘 모방해서 따라가면 세대가 가면서 더 빨라졌어. 근데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해야지.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사람이면 어떻게 했을까? 지도를 만들었겠지. 이해돼요? 지도를 만들었겠지. 이 유전 정보가 아니고 책을 만들어서 미로는 이런 것이고 이 미로를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된다라는 걸 만들었어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쥐는 학습을 할 때 아주 간단해요. 부모 세대가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은 내가 만들어낸 지식 체계를 책으로 정리합니다. 그 책이 누적돼서 인간의 문명들이 만들어지고 이 문명을 다음 세대가 학습을 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여러분이 책을 읽지 않고 그냥 살면 모방학습의 쥐가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낸 이 위대한 문명의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식 체계를 만들어가면 인류 문명의 최첨단에 쓰는 겁니다. 어떤 인생을 사실래? 간단한 거예요. 그게 바로 책이에요. 그러면 요즘은 책만 있느냐? 아니, 좋은 멀티미디어들, 다큐멘터리들 마찬가지로 저는 열심히 보시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더 멋지게 인간의 지식 체계를 설명하고 있거든. 이해되세요? 이게 뭐다? 인간하고 동물이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정말 동물성을 벗어나서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느냐? 책을 읽는다는 것은 독서상우라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투부대에 배속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생방 부대에 배속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존의 우리의 전투력보다 더 뛰어난 전투력을 가질 수 있을까? 모방학습? 아니죠. FM.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이 지식 체계들을 잘 습득을 해서 다음 단계의 지식 체계를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의 임무겠죠. 동일하게 과거에 있었던 여러 전략가들, 과거에 있었던 장군들, 그리고 나라를 구했던 그 수많은 우리 군인들의 사례와 노하우를 접하면서 여러분들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는 장군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제대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 정말 제대로 된 우리 전문적인 군인이 되기 위해서.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저는 책을 왜 읽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이게 한국경제신문이 2004년이에요. 여러분 몇 살 때인가? 오, 5살 때. 예. 5살 때 이런 글이 나왔어요. 예. 요즘 책 뭐 읽으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읽어? 그게 저 읽어야 하는데 사실. 자, 보세요. 아까 쥐가 지식을 모방으로 전해줬지만 사실은 하나가 더 있어요. 뭐예요? DNA의 유전자 변형으로 넣어줬을 거야. 이해되죠? DNA 유전자 변형하면 그 다음 세대는 쉽게 가잖아. 사람은 어떻게? 책을 만들었어요. 그럼 책에 관해서 DNA 유전자 변형이 없을까? 당연히 있지. 뭐라고 들어가 있느냐? 책 읽어야 사람 돼라는 게 DNA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돌깡패를 만나도 야, 책 읽어야 인간 돼. 이거를 어떻게? 거짓말이라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DNA에 들어있어요. 이해되시죠? 책을 읽어야 사람이 돼요. 책을 읽어야 제대로 된 사람이 돼요. 근데 읽어야 되는데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읽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을까? 세 가지가 좋아진다 그럽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 세 가지가 좋아지더라고요. 첫 번째, 머리가 좋아져요. 머리가 좋아집니다. 지식이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글을 읽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A, B, C, 아야, 어의 음이죠. 시니피앙이라 그럽니다. 시니피앙. 그냥 음들이잖아. 기호잖아. 이걸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짧은 시간 동안 뜻으로 바꿉니다. 시니피에로 바꿔요. 자, 이 글들을, 기호를 읽으면서 머릿속에는 뭐로? 뜻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상상이 돼, 이런 게? 너무 멋있잖아. 근데 더 멋진 건 뭐예요? 이 기호가 아니고 행간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기호들 사이에 숨겨져 있는 글들의 의미들을 받아내기 시작해요. 멋있지? 이게 뭐다? 바로 두뇌를 계속 활용해내면서 머리를 좋게 해줘요. 그래서 독서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IQ가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IQ는 기본적으로 산식상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이를 나누잖아. 나누기 나이잖아. 그러니까 나이 들면 계속 머리가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독서를 하는 사람은 머리가 나빠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독서가 왜 중요할까요? 책을 읽으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죠.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누가 화제가 풍부하고
주제가 너무 많아요. 이 친구 만나면 할 수 있는 얘기 너무 많은 거야. 자전거면 자전거 얘기, 봄꽃이면 봄꽃 이야기, 군사 전략이면 군사 전략 얘기. 왜? 제대로 된 주제들을 계속해서 읽어왔기 때문에. 두 번째, 지식이 넘쳐나고. 어휴,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자, 친구 중에서 제일 중요한 친구가 누구냐? 똑똑한 친구. 나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친구예요. 그죠?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 말이 아름다운 일을. 독서를 많이 하면 단어가 달라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훌륭한 사람들이 쓰는 단어하고 막대 먹은 사람들이 쓰는 말하고 같은 말일까? 달라요. 왜 그럴까? 단어의 수준입니다. 사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신문에 글을 쓸 때나 방송 용어를 쓸 때 철칙이 있어요. 어떤 철칙이 있느냐? 저는 절대 단어의 죽음이나 어두움이나 실패나 단어를 쓰지 않아요. 생기, 장미, 살아있음, 발전 이런 단어만 씁니다. 그게 제 글에 뭘 형성해요?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품위를 형성합니다. 여러분이 입에서 막말이 계속 튀어나오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막대 먹은 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아름다운 말들과 글들이 나오면 여러분은 우아하고 고상하고 품위 있는 장군이 되는 겁니다. 어떤 장군이 존경받을까요? 바로 이 단어가 어디에서? 책에서 나옵니다. 책을 읽으면서 얻은 지식과 문장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이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책 읽으면 운이 좋아져요. 에이, 책 읽는데 무슨 운이 좋아지냐? 책 읽으면 왜 운이 좋아지냐? 운이 좋은 사람을 한번 볼까요? 주변에 훌륭하고 멋진 사람을 많이 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하고 여러분의 진로를 상의했을 거예요. 많은 도움을 주시죠. 왜?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조언해 주니까. 근데 그 부모님도 얘야 손을 잡고 우리 작은아버지한테 가보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작은아버지가 훨씬 더 정확하게 사회적으로 여러분의 길을 일러줄 수도 있으니까. 예, 우리 손잡고 내 친구 교수님한테 한번 가보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분이 사회적으로 여러분의 적성과 여러분의 미래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자, 의사결정의 순간순간에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많은 사람과 그냥 고민하면서 나 혼자서 중구난방으로 뛰어다니는 사람과 누가 잘 될까? 아시겠죠? 그게 바로 운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좋은 집안의 특징도 그겁니다. 내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군인,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교수, 이런 의사가 많은 집안이 어때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우리 조카들이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어른이 많은 집안이 좋은 집안이에요. 돈 무지하게 많아. 아빠는 조폭이야. 돈 무지하게 많은데 다 깜빵 가 있어. 이러면 어때요? 좋은 집안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꾸 돈에서 사람들의 가치나 집안의 가치를 평가하지만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건 산업시대 때 일부 잠깐 있는 현상이야. 지금부터는 존경받는 사람이 훨씬 더 대접받고 훨씬 더 존중받고 훨씬 더 힘을 가진 세상으로 바뀔 겁니다. 왜?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해결되거든. 4차 산업혁명은 풍요의 경제로 갑니다. 그건 뒤에서 우리가 여러분 다른 영상에서 계속 공부를 할 거고요. 독서는 앞서 있는 사람들과의 나오는 대화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 성공대로 나가는데, 독서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훌륭한 사람뿐 아니라 역사상 위대한 이들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아까 독서상우라고 들었죠?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역사의 위인들과 대화하고 함께 하는데 어찌 운이 안 좋아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이유로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첫 번째, 강제로 약속해야 돼요. 나는 이번 주에 몇 권의 책을 읽겠다. 나는 이번 주에 몇 페이지의 책을 읽겠다.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저는 했어요. 어떻게? 2000년부터 5월입니다. 20년 썼어요. 매주 한 권 서평을 써서 보냈습니다. 이제는 900권 썼어요. 왜?
저를 기다리는 독자가 있으니까 강제로 써야 돼. 안 쓰면 서비스 빵꾸나. 돈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좋은 책을. 이해되시죠? 여러분은 몇 권을 읽으실래?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처음부터 제가 돈을 벌었느냐? 아니요. 제일 처음에는 그 삼성에서 사람을 보내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10몇 년 동안은 돈이 거의 안 들어도 썼습니다. 사실 500권, 600권은 돈을 버는 거 포기하고 쓰기 시작한 거예요. 10몇 년을. 12년, 13년 되니까 BEP가 서서히 되기 시작하더라고. 그죠? 그냥 책이 좋아서 쓰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몇 권 읽을지 약속을 하죠. 대신에 바쁠 때는 얇은 책. 지금 말이야 훈련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300페이지짜리 책을 읽어야지. 포기하십시오. 그거 안 돼. 그리고 책 한 권을 너무 오래 쥐고 있으면요. 안 돼. 책은 여러 권을 동시에 놓고 읽어도 괜찮아요. 사람 머리는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이 책 읽다가 이 책 읽다가 이 책 읽어도 다 정리가 돼서 들어가. 그러니까 곳곳에 책을 두지 꼭 한 권 가지고 끝까지 읽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 휴가 때는 긴 책을 한번 도전하고 시리즈를 도전하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굉장히 짧은 책을 도전하는 게 좋습니다. 읽고 나서 성취감을 느낄 때 여러분이 독서가 훨씬 더 쉬워져요.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바쁠 때와 휴가 때를 선택을 하자. 저는 이렇게 서평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CEO 서평 서비스. 뭔지 모르지? 시대를 이롭게 하는 사람들. 이 CEO예요. 서가가 평이에요. 뛰어난 책 비평. 이 서비스입니다. 이거 만들려고 내가 서울에 저기 있는 올림픽 공원을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도니까 나오더라고.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말 장난이지만 재밌죠. 시대를 이롭게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평 서비스 해가지고 이혜령 교수님, 이희령 교수님 등등이 선정을 해주십니다. 넘어가고요. 두 번째 어떻게 읽느냐? 짜투리 시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꿈꾸는 건 이거예요. 어떤 꿈을 꿉니까? 파란 바다 좋지. 파란 바다가 펼쳐진 백사장의 해먹을 딱 펴고 멋있지? 그 흔들리는 해먹에 누워서 책을 보는 거야. 바보입니다. 거기 가면 해수욕을 해야지 왜 책을 왜 봐? 그지? 우리는 그걸로 꿈을 꾸지만 사실은 바보짓이에요. 거기 가면 해수욕하고 바다를 즐기는 게 제대로 된 인생이지. 거기서 왜 책을 봐? 책은 언제 봐요? 무조건 짜투리 시간에 봅니다. 전철을 기다리는 5분도 독서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을 기다릴 때 20분 늦게 오면 죽일 놈이죠. 마음속에 그냥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 이놈을 어떻게 이 생각만 부글부글 하고 있지만 손에 책이 한 권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20분은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나만의 독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손에 항상 책이 있어야 되겠지. 손에 항상 책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이게 바로 여기 있는 두 번째 짜투리 시간을 읽어야 된다. 짜투리 시간. 마지막으로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잠자리에서는 책을 읽는 게 좋습니다. 자기 전에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보면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사실은 숙면을 못해요. 근데 책을 읽다 자면 훨씬 더 깊은 숙면에 들어간다는 게 대부분의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조용한 상태에서 2페이지, 3페이지라도 읽으면 굉장히 깊이 있는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버릇이 되면 되게 좋아요. 근데 문제가 있지. 책만 들면 잠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뭘 더 바래? 그건 자면 되는데. 잠자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보는 이제 책을 읽는 3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3책, 3호를 얘기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한 단어가 있죠. 정말 책을 사랑하면 돼요. 책에서 길이 있다는 걸 느끼면 여러분들은 독서의 기쁨으로 빠져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책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책 읽는 법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책은 왜 읽어야 되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네, 책 읽으면 쥐 돼요, 쥐. 동물 됩니다, 동물. 그리고 가난하게 찌질하게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책들 중에 세상에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서 자기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하고 아무 정보 없이 하는 사람은 세상이 바뀝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될까? 첫 번째, 숙독완미라 그럽니다. 요건 뭐냐면 동경대에 입학을 한 그 수석 졸업한 변호사인 야마구치 마유라는 여자분인데요. 어떤 책이든지 7번 읽으면 외우지 않아도 책 한 권이 머리에 남는다.
어떤 거냐? 우리는 책을 많이 읽는 걸 중시하는데 이 야마구치 마유는 깊이 있게 읽어라. 한 권을 여러 번 읽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게 바로 숙독완미라는 건데요. 그게 왜 푹 익힌다 그러잖아. 푹 익혀서 하는 거. 그래서 그럴 뜻을 잘 생각해서 차분하게 하나하나 읽어나가는 걸 숙독이라 그럽니다. 그죠? 막 급하게 책을 넘기는 게 아니고 익히듯이 책을 읽어나가라. 두 번째, 완미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아주 책을 음미하면서 읽어보라. 우리는 너무 급해요. 오늘 이 책 다 읽어야지. 특히 두꺼운 책 잡으면 전투적으로 가잖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어떻게? 책을 음미하면서 하나하나 읽어보라 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숙독완미입니다. 멋있는 독서법이죠. 사실 지금은 우린 이거 잊어버렸어요. 그냥 뭐 스마트폰도 급하게 빨리빨리 넘기는 사람이 장땡이 세상이 돼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구절 하나하나를 생각하는 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죠? 근데 숙독완미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일 잘하신 분이 사실은 율곡 이이 선생님이 숙독완미를 했어요. 단번에 무엇인가를 이루려고는 하면 안 된다. 지식만을 습득하기 위해서 보면 꾸미는 말하고 남한테 자랑하고 읽지 않는 책도 읽은 척하게 된다. 이게 제가 제일 조심하는 거예요. 제가 서평하고 책을 많이 봤다 그러니까 이거 뭐 아는 척하고 말이야. 제가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고 어떻게? 그 책 이야기하면 저도 그 대충 읽은 것 같은데요. 이거 되게 빠지기 쉬운 유혹이죠. 이걸 벗어나야 돼. 저는 이거 보면서 항상 저를 반성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책 읽은 건수 자랑하는 거 바보입니다. 제가 1년에 1000권 읽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제가 서평한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저는 선생님 1년에 1000권 읽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정말 할 일 없는 놈이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기 일 다 하면서 1000권을 어떻게 읽어? 그건 노는 사람이지. 그럼 1000권 읽어서 그 아주 유명해졌으면 내가 알 거 아니야. 그것도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깊이 있게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번, 숙독 완미라는 거. 한 권의 책을 완전히 이해하고 숙독하여 통달의 의문이 있을 때까지 읽는 거. 모든 책을 이렇게 읽을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졸업할 때까지 4권에서 10권의 책은 4권에서 10권의 책이라 그랬어요. 1년에 한 권입니다. 1년에 한 권의 책은 정말 숙독 완미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졸업하기를 권합니다. 그런 책이 뭐지? 교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저는 군사 전공을 전략으로 하고 싶은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어떤 책을 정말 숙독 완미할까요? 저는 제 전공을 포병으로 하고 싶은데 어떤 책을 제 책으로 해야 될까요? 그 책에 대해서는 교수님들보다 더 많이 알 수 있게 자기 걸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숙독완미입니다. 두 번째, 다산정약용은 어떻게 읽었느냐? 다산정약용은 초서를 했어요. 초서는 뭐냐면 중요한 부분만을 가려내서 뽑아서 쓰는 거예요. 이 책을 읽잖아. 좋은 걸 뽑아서 써. 옆에다가. 사실 방금 나눠드리는 서평도 초서죠. 제가 볼 때 책 200페이지, 300페이지 중에서 CEO가 경영자는 요 내용은 꼭 알아야 돼 라고 하는 부분만 다 뽑아낸 거예요. 엑기스지. 그거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한 책이 서평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저의 독자적인 저작물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각의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잖아. 어떻게? 책 내용 중에서 이거는 내 거야 라는 부분들을 따로 뽑아서 책을 만들어 보세요. 따로 뽑아서 여러분의 책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서입니다. 초서. 그래, 초서하는 방법은 핵심을 간추려낸다라는 거고 별도로 책을 만들어 두라라는 것들을 다산 선생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핵심을 잘 뽑아내면 일관되게 꿰는 묘미가 있단다. 두 번째, 요거는 뭐 안 보여드리려고 그러다가 제가 넣었네요. 밤에 잠이 와가지고 졸려서 넣은 것 같아요. 책을 초서하는 법입니다. 제가 하는 법. 이렇게 써요. 아메바 경영을 요 책에 대해서 전체 소개를 씁니다. 주로 서문에서 정리해요. 서문을 보니까 이 책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요거는 어떤 것들을 보는 게 좋겠다. 서지 정보죠. 반드시 넣어야 돼요. 이 책은 어느 출판사에서 몇 년에 나왔고 누가 썼다. 그죠? 그리고 지연이가 중요합니다. 왜 지연이가 중요할까요? 누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무게도 달라지고요. 시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썼는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연이에 대해서는 아주 길게 써져요. 세 번째로 책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된 건 뭐냐면 목차를 제가 다 바꾼 거예요. 아, 이걸 보니까 나는 내가 이 책을 쓴다면 이렇게 목차를 잡고 싶어. 새로 다 정리해버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도 이 책에서 내가 쓴다면 요런 부분 뽑을 거야. 따로 뽑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하나 나오고 서평왈, 서가가 평하여 가로사대. 이거 쓰는데 제가 14년 걸렸습니다. 제가 감히 저자의 책을 어떻게 평가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4년을 쓴 다음에 저희 스승들한테 찾아갔어요. 선생님, 이제 제가 감히 서가가 평하여 가로사대라는 말을 써도 될까요? 세 분이 허락을 해 주시더라고. 그 다음부터 서가가 평하여 가로사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학문의 세계예요. 막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김 가면 김씨가 평하여 가로사대. 멋있잖아. 그죠? 나는 이런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라고 적어본 적. 그리고 경영에 필요한 한마디는 요 함구는 정말 이제 숙도 완미할 수 있는 글귀들을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멋진 사례와 통계, 사례도 있고 통계도 있는데 요거는 따로따로 나중에 쓸 수 있게 만들고 조직을 위해 던져야 되는 질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가 나와요. 여기서는 이런 걸 유튜브에서 보시면 좋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목차를 넣어주는 이유는 원래 목차는 이거야. 근데 나는 이렇게 구성을 했어. 이해되시죠? 요게 제가 하는 초서법입니다. 이게 서평이에요. 책을 읽을 때 참고자료 이렇게 떠 있습니다. 두 번째 독서법은 어원을 파악하는 겁니다. 어원. 이게 어디서 왔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원을 알아야 된다. 이건 뭐 제 얘기 잠깐 할게요. 이게 영어예요. Quality Management, 품질. 품질은 이걸로 썼어요. 근데 품질이 어디서 왔지? 품질이라는 단어가 일본에서 만든 걸까? 이게 되게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품이라는 단어는 옛날 이게 금성문, 각골문부터 나오더라고. 거북이 등껍질에. 여기도 금성문에도 나오고 그리고 갑골에도 나오고 해서 품자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텐실이라 그러는데 이게 그릇 모양이잖아요. 그릇이 많은데 제사 제기니까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질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문질빈빈에 문질빈빈. 이 단어도 정말 좋은데 사람이 군인이 있어요. 장교가 있어. 어때야 돼? 사람이 진짜 좋아요. 사람이 진짜 좋아요. 근데 어떻게 꾀죄죄해? 그럼 뭐라 그러냐면 요거를 야라 그래. 질이 본질은 좋은데 밖에 극꾸밈이 별로야. 이러면 촌티 난다는 뜻이에요. 어디 나오는 말이냐면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논어에. 근데 겉은 아주 뺀질뺀질해. 근데 속은 비어 있어. 포장지는 그럴듯한데 제품 품질이 별로야. 그럼 어때요? 이거는 사기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군자는 어떻다? 본질도 좋지만 그 꾸밈도 멋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제복을 입을 때 딱 폼이 나오는 거, 그게 안 될 때는 장군의 위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제복을 바르게 입고 멋져야 되는 거야. 그게 뭐다? 문질빈빈이라는 단어거든. 여기서 질이 나와요. 본바탕이라는. 그럼 품질이라는 단어는 뭘까 했더니 품질은 트러스트라는 거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죠? 어때요? 어원을 본 거예요. 그냥 품질 국방품질연구원도 있잖아요. 품질 그러는데 야 품질이 뭐야? 너 알아? 해가지고 옛날에 각고물부터 쫙 찾아서 적었어요. 괜찮지? 그랬더니 최우수 논문상 받았어요. 이런 거 쉬워. 그냥 대충 그렇게 조사하면 돼. 이게 어원을 공부하는 장점이야. 자, 지인용이 있어요. 어원이 뭐지? 왜 우리의 육군 사관학교의 교훈을 지인용으로 했을까? 이거의 가치가 뭘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어원을 다시 보는 이유입니다. 왜 전략이라고 했을까? 왜 화생방이라고 했을까? 이 어원만 봐도 그 뒤에 숨어있는 힘들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다산이, 정약양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독서법입니다. 세 번째는 신사, 깊이 있게 다시 봐라. 아까 숙도가 안미했죠? 그게 바로 신사입니다. 자, 독서법은 보면 다 이렇게 돌아요. 숙도가 안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숙도가 안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기 걸 뽑아서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넓게 읽어야 된다. 깊이 있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토론법. 혼자만 읽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또 마지막이라 그러네 라고 지금 하지만 5분 남았습니다. 생각과 배움인데요. 이거 하면은 졸릴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학이불사증망 사이불학즉 태라 그러는데 이게 참 멋진 게 지인용에 많은 게 담겨 있듯이 한자에는 참 많은 게 담겨져 있어요. 공부는 많이 하는데 생각을 안 해. 그러면은 답이 없어요. 세상에 답을 못 내요. 근데 생각은 혼자 엄청 많이 해. 근데 배우는 게 없어. 위험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토론을 해야 돼요. 토론을 한다는 건 어떤 거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A, B, C로 가는데요. 예, C 가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A는 국가안보 역량 강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교부터 마지막에 졸업할 때까지 라고 할지는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보니까 뭐 별로 책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육군사관학교는 별로 이렇게 그 책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일반 그 군인들은 막 이제 막 대학 다니다 막 온 친구들이 많잖아요. 책을 엄청 읽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책을 읽힐까? 일반 도서로 100권을 읽는 건 불가능해요. 바쁘잖아. 근데 여러분 보셨지만 서평은 저 얇은 책이 4권이잖아. 그럼 저걸로 4편씩 하면은 20권만 읽으면 100권이잖아. 그렇게 100권 읽을 수 있겠지. 그래서 100군대학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냥 구성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들어갈 때 오늘 토론하는 친구들 같이 보는 징비록부터 읽어요. 내 군대가 왜 중요하냐.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뭐가 있느냐. 경영학의 각 분야는 어떤 거 있느냐. 쭉 본 다음에 이제 대화법, 소통법에서 제대를 하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2권씩 20개월 동안 40권을 읽습니다. 아주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겠지. 그럼 책들을 쭉 따라 읽어요. 베이직에서는 강한 육군의 소양 교육입니다. 여기는 다시 40권을 그냥 뿌려줍니다. 아까는 한 달에 2권씩 저절로 나타나는 거고 앱에서 요거는 여기 안에서 그 40권 중에 자기가 읽고 싶은 거 골라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커런트는 청년과 장군의 꿈 실현인데 참모총장님부터 이등병까지 같은 책을 읽는 거예요. 한 달에 한 권씩. 그럼 같이 이야기할 거리가 있겠죠. 참모총장이 이 책을 읽으시는데 이등병이 이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커런트 책을 보면은 서평보기는 아까 보셨던 텍스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 저하고 저자가 요 책에 관해서 설명을 다 해주는 영상이 들어 있습니다. 유튜브로 링크되어 있어요. UCC가 중요한데 이미 다른 데서 토론하고 여러분 지금 장병들이 만든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거를 또래 집단 교육으로 다른 부대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같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토론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영상들을 올려줍니다. 괜찮죠? 이게 ABC예요. 우리 참모총장님 ABC 강조하시죠? 그래서 이번에 나눠준 책은 우리가 워리어 플랫폼. 저 플랫폼 책을 만든 이유를 알겠죠? 워리어 플랫폼이라는 게 과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일반의 플랫폼에서 뽑아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사교수에는 어때요? 워리어 플랫폼을 제대로 현실 속에서 기업과 함께 만들어 가려면 플랫폼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갈 때 전략적으로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데이터에서는 백군대학 뉴스라 그래서 강창구 장군님께서 이제 유명서원에 와서 오셨던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뉴스로 뜹니다. 그럼 전체 한꺼번에 뿌려지겠죠? 서평에 관한 뉴스가 뜨고 내가 아까 보셨던 한 줄 메모를 넣으면 여기 다 데이터에 뜹니다. 그리고 진도가 나오고 시험도 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영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백군대학 서평 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도기 때문에 적용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오늘 그냥 강의를 하고 소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기관병들을 합니다. 이거는 한 명당 그냥 돈 얘기하자. 부기 영화가 중요하니까. 한 명당 100권을 읽는데 1년에 5만 원 받으면 일반 기관병만 150억이에요. 1년에. 이해되지? 근데 제가 얼마를 받아요? 무료로 줍니다. 미쳤죠? 내가 생각해도 미쳤어요. 원래는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군인들을 만나고 정말 아까 포병, 특공연대 최전방에 한겨울에 가서 강의를 가면서 느낀 게 조국을 지키는 그리고 젊음을 희생하는 장병들한테 돈을 받는 게 부끄러워요. 그래서 다 무료로 줍니다. 유튜브로 광고 붙이면 되잖아요. 광고 안 붙입니다. 그냥 줍니다. 왜? 그게 여러분의 젊음의 가치거든.
그게 조국을 지키는 군인들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주는 거예요. 이건 전부 앱도 제가 다 개발했어요. 돈 들여서. 백군대학 때문에 따로 개발한 겁니다. 돈이 많아서 그럴까? 아니, 돈 별로 없어요. 그냥 겨우겨우 먹고 살아요. 하지만 가치 있는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도 전부 무료로 강의해 주겠대요. 왜? 그분들도 대한민국 군인의 가치를 압니다. 군인을 존중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회가 여러분을 보고 있는 눈이에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서 설명합니다. 결론, 수불석권을 하셔야 됩니다. 수불석권이 뭘까요? 그렇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예. 어이구, 다 넘어가 버렸노. 수불석권, 뭐, 알았으니까 넘어가죠. 수불석권 하세요. 나폴레옹도 말 위에 천권을 싣고 다녔다 그래요. 나폴레옹도. 나폴레옹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지금 우리의 미터법.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우리 쓰는 캔. 깐소매라 그러는 거, 캔. 캔도 나폴레옹이 만들었어요. 왜? 군수의 물류에서 음식을 상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나온 이 무기체계, 소총들의 관리법에서 표준화가 나옵니다. 이걸 가져간 게 포드의 과학적 관리 시스템이에요. 뭔지 아시겠지? 모든 것이 군사 전략에서 시작을 해서 기업들로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군대가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은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센 거예요. 그건 어디서 나왔다? 그 전장을 누비는 장군들이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더라. 송건이 한 얘기입니다. 오나라의 우리 삼국지에. 조조는 심지어 우리는 그냥 뭐 간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조조는 손자병법을 자기가 해석해서 따로 책을 만들 정도로 전략을 만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조조가 통일을 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여러분의 장군의 길, 지인용의 독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지혜, 그리고 사람됨, 용의 독서가 필요할 거죠. 여러분은 어떤 책을 읽으시겠습니까? 저도 같이 고민해서 계속 서평 앱에 올려드릴 겁니다. 이런 지혜의 독서가 필요하다. 이런 용기의 독서가 필요하다. 이런 인문학의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올려드릴 거예요. 하나하나 읽어나가시면 되겠죠. 저는 어떤 길을 가느냐? 저는 학자의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용기가 없어. 제 길은 전문성하고 인성하고 여기 나오는 체, 우주를 보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야기를 꼭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들은 정말 용맹함을 더 갖추면서 장군의 길로 가지만 저는 학자의 길로 가기로 한 사람이라서 철학 박사라고 경영학 박사를 했지만 하나를 더 하기로 했어요. 나무 멋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신구대학, 전문대학입니다. 컬리지. 전문대학에 2학년으로 편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게 학자의 길이거든. 박사 2개나 받았는데 전문대 입학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진리의 길은 계속 공부하는 데만 있거든. 여기 우리 인사 참모부에서 이렇게 세 분이 오셔서 협약서를 하는데 우리 강 소장님. 근데 요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죠? 이게 왜 동그라미 쳤을까? 이게 태어나고 처음으로 제가 꽃꽂이 한 겁니다. 근데 전날 꽃꽂이를 했는데 그 다음날 협약식인 거야. 부끄럽게 들고 왔죠.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 내가 꽂은 거니까. 그래서 부끄럽지만 놓고 찍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공부를 계속하는 게 제 미래를 계속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공부하면 제 미래는 계속 열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20살이잖아. 앞으로 살아갈 일이 몇 살 남았어요? 80 남았어. 80. 80년 동안에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주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인용에서 나와요. 그 지인용을 만들어주는 것은 여러분의 육사의 생도 양성 프로그램과 독서입니다. 정말 깊이 있게 숙독 완리의 독서, 그리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수불석권의 독서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누가 만든다고? 여러분의 태도가 만드는 거예요. 다 훌륭한 인재이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에서 생도로 뽑았습니다. 인정해요. 졸업하고 여러분이 장교로 인간하고 나중에 군 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길을 갈 수 있을까? 뭐가 차이를 만들까?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한다면 바로 수불석권의 독서죠.
여러분 수불석권이라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는 겁니다. 책 이렇게 몇 페이지 건너뛰면서 읽으면 독서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바라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지만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바른 길을 가고 끝까지 옳은 길을 가고 끝까지 가야 갈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군인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명예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수불석권의 힘과 우리 함께하는 미래, 조국의 미래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밝아질 걸로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